집 앞에 이르러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의 얼굴을 떠올리자 비로소 소를 주었다는 사실. 일이 실감났다. 나는 속도레를 잡고 살인문 앞에 서서 엄마하고 불렀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 얼굴이 보이기 전에 목소리부터 마중을 나왔다. 밥때 됨은 기어 들어와야지 어디를 싸돌아댕기다가 밥숟가락을 든 어머니가 말하다 말고 누구네 소를 몰고 다니는 거여. 별일이네. 네가 남의 소 풀을 다 먹이고 시방 이 소 내가 주워 갖고 오는 소여. 나는 소리 높여 말했다. 별로 입이 덩그러지며 눈물이 막 나오려고 했다. 문 너머로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저놈의 새끼가 빚이라고 했상가? 소를 주워 왔다고 아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을 주고받았다. 빚이요? 소를 아버지는 테마루로 나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가 소를 주었단께. 나는 소를 마당으로 끌어넣었다. 님장 으딴 얼개미 같은 작자가 소를 대고 내돌렸디야.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로 시큰둥하자 나는 안달이 나서 주절거렸다. 옥강에서 주었단께요. 다 죽어가는 걸 나가 생똥을 싼시름 건져 내불었어요. 인자 요것은 우리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투마저 바뀌어 괜히 간지러워졌다. 아버지는 내 젖은 몰골을 훑어보고 빼앗아 들고 감나무 밑으로 갔다. 감나무에 소를 메어놓고 아버지는 내 몸을 살인문으로 돌려세웠다. 어딘지 가보자. 참 아버지는 옥강에서 주었단기. 그께 말여 어서 앞장서. 나는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감은 도리제를 넘어 옥강 도구로 갔다. 이미 강에는 어둠이 질펀하게 내리고 있었다. 먼 마을에서 불빛이 가물가물 돋아나 있었다. 소를 건져낸 강둑에 이르러 나는 아버지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내가 얼마나 위태롭게 소를 건져냈는지 조금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뒤통수를 냅다 내질렀다.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함부로 물에 길들이라고 가르치는? 응? 목심을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허치고 다니냔 말이여. 이 애미 애비를 튀겨 물 놈아. 아버지는 몇 번을 더 그렇게 쥐어박았다. 어여 집으로 가. 보통 손매가 매운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칭얼칭얼 우는 나를 닦아세우며 다시 말로 향했다. 내가 운 것은 아버지의 손찌검 때문이라기보단 내 심정을 몰라준다는 서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호박 덩어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소를 주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깜깜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이튿날 아침 나를 더욱 망연자실하게 했다. 잠든 밤 동안 아버지가 소 다리에 상처에 석유를 뿌리고 청까지 싸매준 것은 좋았는데 우리 형제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는 뜬금없이 소를 물고 나란히 나서는 거였다. 소를 거기다 도로 몰아다 놓을 거요. 그럼 주인이 찾아가겠제. 아버지는 그 말만 내놓고 더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시무룩해져서 동구 밖 갈림길에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하루 내내 소 생각만 하다가 학교를 파자마자 나는 곧장 강둑으로 달려갔다. 소는 방죽에 배를 깔고 앉아 있었다. 소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쇠말뚝에서 고삐를 풀어 소에게 불을 뜯겼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슬이 내리는 강둑에 소만 남겨놓고 돌아갈 순 없었다. 집에 돌아갈 일도 걱정이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소와 함께 방죽에 앉아 있는데 형이 찾으러 왔다. 임마, 네 아버지한테 죽었다. 아버지가 너 여기서 있는 줄 다 안단 말이여. 안 가! 나는 소 고삐를 끌어당겨 손안에 잡았다. 형은 풀밭에서 내 가방을 들어올게 내 둘러맸다. 네가 그런다고 우리 것이 될 줄 아냐? 아버지가 지서에 신고해놨으니까 주인이 금방 찾으러 올 거라고. 뭐여? 신고를 했어? 바보 천치여? 아버지는 바보 천치란께. 어여 일어나 저녁밥 차려 놨단 말이여.
니도 없는디 밥 숟가락 들었다가 아버지한테 도둑놈의 새끼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여. 나도 니 때문에 성 가져 죽겠다. 숙제도 많구만. 행님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네 공부 잘하니까 알제? 그럼 좋은 사람 찾으겠지. 참말로. 근데 누가 소 잃고 가만히 있겠냐? 풀스 마이크로 사방에 다 알렸을 거다. 나는 풀이 죽어 일어났다. 형 어깨에서 가방을 벗겨 들고 터벅터벅 걸었다. 한참 만에 나는 형한테 다짐을 받듯 재차 물었다. 암튼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건 우리 소란 말이지. 형은 찌하고 혀를 차곤 그러나 더 말이 없었다. 집에 들자마자 아버지는 지게짝대기를 들고 닦아세웠다. 너 이놈의 새끼 학교 파하면 집으로 핑 들어올 생각을 않고 어디서 자빠졌다가 이제 기어 들어오는겨? 아버지는 지게짝대기로 등에 짊어진 가방을 쿡 쑤시더니 네 숙제는 해놓고 이러고 다니는 거요? 나를 시계짝대기를 끝으로 콕 찔러 죽일 기세였다. 나는 마당 모기불 옆에 주저앉아 입만 실룩거렸다. 안개를 한 삼택이 부어놓은 모깃불에서는 불꽃이 발근발근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생솔가지를 올릴 셈이었다. 내가 나타나자마자 잊어먹은 듯 불자리 옆에 생솔가지가 수북했다. 눈물은 삐질삐질 나오는데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게 더 얄미웠는지 느닷없이 아버지가 어깨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네 놈은 천상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하곤 가방을 모깃불에 집어던져버리는 거였다. 나는 그만 땅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 마당을 쓸며 울기 시작했다. 형이 호다닥 달려다가 모닥불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하자 아버지가 벌어 호통을 쳤다. 냅둬. 형은 주춤주춤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려들어 불에서 가방을 꺼냈다. 벌써 불이 붙어서 불덩이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아이고 매 어머니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가방에다가 끼얹었다. 나는 밥도 안 먹고 가방을 챙겨 들고 방에 들었다. 방 안에서 잿내가 진동했다. 이미 책이며 공책은 비닐이 눌러붙고 다소 못쓰게 돼버렸다. 밤중에 아버지가 툇마루를 내려서는 기척이 들렸다. 그때를 맞춰 불어나는 마당으로 네가 먹이불에 가방을 집어 던져버렸다. 이튿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가방도 책도 없이 무슨 수로 간단 말인가? 지난 학연 책을 반납하던 날 정내가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정내는 도덕책을 반납 못했는데 제 할아버지가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워버렸다고 한다. 선생님은 정내의 손등을 쇠자루 10대나 때리고 하루 내내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선생님을 생각만 해도 나는 겁이 나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버렸다. 밥상머리에서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로 보아 분명 아버지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얄밉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 배를 골았던 나는 아버지가 보란듯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다. 동맹아 아버지가 방문 너머로 날 불렀다. 공부 안 가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려? 네 놈은 천상 공부할 싹수는 못 되는 것 같은께 농사나 배워라. 네 형 하나 공부시키제도 이 애비는 쌔바닥이 빠진다. 그래놓고 아버지는 벌컥 문을 열었다. 아, 뭐죠? 콩 뽑으러 가야지. 콩밭에 앉아 콩을 뽑자니 삐질삐질 눈물이 났다. 구름은 재를 넘어 흘러갔다. 풀무치랑 메뚜기 같은 날벌레들이 징글징글한 햇볕 속을 날아다녔다. 나는 결국 흙 위에 퍼져버리고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점심을 먹인 후 나를 앞세우고 학교를 갔다.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 아버지는 말했다. 지난밤에 등잔이 넘어져서 방을 홀랑 태워버렸구만요.
그 바람에 예책이 그만 못쓰게 돼 버렸는디 넓은 해양으로다가 선처 부탁합니다.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창고로 가서 일일이 책을 찾아 챙겨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가방도 하나 새로 사주고 공책이면 연필에 아직 하나도 가져보지 못한 시남철이 달린 필통까지 사주는 것이었다. 소는 집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만 집에서 키우는 거니깽. 정 붙이지 말아라잉.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되는 일인가. 아침 저녁으로 나는 꼴을 베어 나르고 오후에는 소를 몰아 풀을 뜯겼다. 아버지는 그런데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그걸 두고 소 궁뎅이에 다가 꼴 던지는 격이라고 하는겨. 소가 널 주인으로 모실 성 싶으냐? 하지만 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는 점차 기력을 회복해 제법 살이 올랐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매운 눈은 퍽 부드러워지고 가끔 당신이 직접 고구마 줄기를 뜯어다가 지게로 불어 놓는 일도 생겼다. 내버려기 아까워서 소나 먹이는 거요. 나는 매일 이부자리 속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를 드렸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늘 가시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소를 몰고 들어와 감나무 아래에 묵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그동안 비워두었던 외양간 문을 열었다. 어디 온 집안은 내금새가 진동하고 포리가 끓어서 쓰겄냐? 외양간으로 소를 몰아넣는 나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소를 기르게 된 지 두어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소가풀도 잘 안 뜯고 울어대기만 했다. 그 좋아하던 수숫대도 발밑으로 깔아버렸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는 큰 눈이 퍽이나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이놈의 제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애처롭기도 하고 섭섭해 나는 곧잘 놈의 배때기를 걷어찼다. 아버지는 솥꼬리를 들어보고 내려놓고 또 들어보고 하더니 그날 밥상에 말했다. 소가 불을 낸 모양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옆 마을에서 수놈을 데려왔다. 안으로 휘어진 뿔이 날카롭고 주둥이가 검은 우걱뿔이었다. 몸집도 우리 소보다 2배는 좋기 커 보였다. 첫 배요? 우걱뿔이 주인이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징이네 아버지도 나타나 걱정스럽다는 듯 혀를 찰지다. 소한테 덜컥 짝 붙어 맺어주면 어쩐다야. 아, 이 짐승이 서방 호적에 올려놓고 사는 짐승이요? 아버지는 발끈했다. 아니,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소라 내 하는 말이지. 걱정 말어 주인이 갈래 붙인 돈까지 토해 내겠제. 그런다고 불덩어리 벌건 걸 그냥 냅둬? 아버지는 마을 뒷산에 Y자로 줄기가 자란 소나무에 암소 머리를 집어넣고 고삐를 친친 감았다. 동네 소는 대부분 그곳에서 안 구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 소나무를 소백나무라고 불렀다. 우걱불이 주인이 수놈을 몰아오자 우리 암소는 길게 울음을 토했다. 우걱불이도 펄쩍 튀더니 더 우렁찬 소리로 울었다. 놈은 이내 입에 거품을 물었다. 우걱부리는 무지막지하게 소의 등을 타고 내리눌렀다. 빨갛고 기다란 약물이 허공에서 덜렁거리자 소 주인이 손으로 잡아 길을 찾아주는 광경을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자꾸 내게 물 심부름을 시켰는데 나는 한달음에 그 일을 해치웠기 때문에 우리 소가 시집가는 광경을 거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람 우리 소도 이자 시장치 뵌 거요? 그려 첫배라 내일도 한 번 더 시킬 거요. 달력에 동꾸레미를 쳐놓을까? 그려 10달 뒤에다가도 쳐놓을갱. 내년 달력이 있냐? 그래도 나는 신이 났다. 가만히 기색을 살피자니 아버지도 여간 즐거운 낮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제 소를 우리 집 소로 기정사실화 했다고 생각되자 그것이 더없이 기뻤다. 아버지는 슬금슬금 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아침마다 쇳골
배라고 불러 깨우지를 않나. 송아지 벤소를 풀도 안 좋은 방죽으로만 몰고 다닌다고 역정을 냈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쏘는 것은 말한 것도 없고 읍내에서 사료도 저날랐다. 2달 전보다 나는 맥이 많이 빠져 있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당에 큰 썰매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쟁기질 뒤 마른 썰레질에 쓰는 끄술쿠라는 농기구였다. 그 위에 맷돌이 올라가 있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버지, 저게 뭐여? 니도 어디 가지 말고 저기 올라타라. 소 쟁기질 연습시킬 거여. 아버지는 끄슬쿠에서 썰레발을 뽑아내고 소 뒤에다 쟁기처럼 달았다. 그로부터 한 닷새를 아버지는 온 동네 골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를 몰았다. 물론 나도 그 흙썰매 같은 끄슬구 위에 타야 했다. 이리야 쩌쩌 이리야 쩌쩌.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끄슬쿠를 점점 무겁게 했다. 나흘째에는 동네 아이들까지 태웠다. 오쟁이가 저희 집 앞에서 뾰로통하게 서 있는 모습은 참 쌤통이었다.